안녕하세요. 사이넥 소프트에서 이제 공공 쪽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남입니다. 제가 이제 2025년도 이제 공공정보 리더스 포럼에 다시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요. 올해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두 번째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한글 문서 HWP 포맷이 이제 기본 포맷이 HWPX로 변경돼서 이제 개방형 포맷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오늘과 좀 유사하지만 디지털 문서 정보에 대한 자산화를 위한 솔루션 소개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유사하지만 좀 더 색다른 다른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내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차가 없습니다. 좀 궁금함을 좀 느끼시라고 목차 없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그 로고들인데요. 이제 뭐 챗GPT,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정말 이제 챗GPT나 LLM을 모르는 분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뭐 챗봇 기반의 다양한 LLM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그 중에 이제 서비스를 좀 이제 표현한 거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제 LLM 서비스가 하루에도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공공기관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한두 가지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을 해서 활용하시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점점 더 이런 생성형,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활용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생성형 이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기본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정식적으로 많이 나오기 되기 전부터 정부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부터 이제 공공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공공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그런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을 수행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죠. 이제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쪽 디플정을 통해서 이미 인공지능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 시대 이후에 AI의 융합에 나서 이제 공공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된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그런 AI 국가 전략으로 AI 전략을 내보이면서 많은 그런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금 오늘도 새롭게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런 AI 기술이 이제 그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인재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정말 중앙부처에서도 정말 많은 행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정말 뭐 너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어떤 그 중앙에서도 이런 AI 기반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DX라고 했었고 이제는 AX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을 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이쪽에 대해서 행정 혁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조금 지표를 좀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제가 직접 이제 서치한 자료를 좀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번에 요 발표를 하기를 준비를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 생성형 AI 관련된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1년입니다. 1년 동안 나라장터를 제가 이제 서치를 했고요. AI 입찰 공고 관련된 것 중에 생성형이라는 단어, 그 단어만 포함된 사업 공고를 확인했을 때 이제 87개. 이것도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더 많은 AI 관련된 사업이 있었겠죠. 그 생성형이라는 포함된 단어가 포함된 사업이 한 87개 정도 됐었고요. 올해 이제 반년 이제 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달까지 제가 똑같은 생성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입찰 공고를 확인했을 때 무려 71개. 작년하고 뭐 한 80% 정도 수준에 그렇게 됐었고요. 좀 더 뭐 재밌는 얘기는 7월 달 불과 이제 제가 월요일까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7월 21일까지 한 22개 정도가 불과 20일 동안 또 새롭게 사업 계획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3개, 오늘 기준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가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생성형에 관련된 AI 관련된 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정말 추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제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제안 요청서죠. RFP를 좀 더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축형이라든가 아니면 RAG 기술이라든가 레그죠. 이제 그런 기술을 포함한 구축 사업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럼 아까 처음에는 서비스 형태를 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LLM 서비스 그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왜 실제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많이 바뀌었느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안 정책을 만족하는 내부 구축형 LLM, 또 내부망에서 사용이 가능한 오픈소스 LLM, 온프레미스 기반의 이제 그 시스템 설계를 적용해야 된다. 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 대국민용과 업무망을 구분해서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 또 공공기관하고 우리 기관이죠. 우리 기관의 보안 정책을 만족하는 내부 구축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구축 사업의 제안 요청서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이제 표현을 이제 하나만 적긴 했지만 한두 가지만 적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제안 요청서 상에는 레그 기술, RAG 기술을 활용한 문서 검색이나 공유 서비스를 같이 구축을 해야 된다. 그 안에 이제 항목으로서 잘 아실 텐데 도큐멘트 로더에 대한 기능 정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처리가 돼야 되고 그 안에 다양한 구조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RFP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생성형에 대해서 LLM 서비스가 많이 있고 한데 왜 구축형으로 많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기관, 공공기관에서는 한 4가지 측면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일반 AI 서비스 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RAG를 포함한 LLM 구축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보안이죠. 가장 크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해도 되는 아까 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개해도 되는 그런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부 문서나 민감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형으로 함으로써 보안을 이슈를 최소화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LLM 특성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LLM은 그때까지 그 대규모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된 모델 이후의 정보는 LLM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이 알지 못하는 우리 기관의 고유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문서, 지침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RAG 기술을 써서 최신 기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형 RAG를 포함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구축형 아무리 이제 지금 이제 UI UX가 표준화되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응답 형식이나 금지, 그다음에 정책 기준에 맞게끔 또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반영한 UI UX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축형으로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고요.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축형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그걸 대신했을 때 한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게 전사적으로 전 기관이 그런 것들을 업무 활용에 하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토큰수가 돈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을 부담을 좀 줄이고자 이런 것들 구축형으로 도입을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AI 기술에 대한 자립화나 내재화 그런 기반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도 물론 잘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 사업은 그 RAG를 포함한 레그를 포함한 구축형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RAG, 레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단어고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 정보를 검색해서 LLM의 응답에 생성에 관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LLM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고 특정 도메인 지식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외부 데이터를 쓰는 거 아니야? 이 기준은 LLM 기준입니다. LLM한테는 외부 데이터는 우리 구축형으로 했을 때 우리 내부의 자산 데이터겠죠. 우리 내부에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AG 기술은 레그는 이제 공공기관의 우리 기관의 방대한 이제 정책 문서나 업무 매뉴얼, 법령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그 구성에 대해서 뭐 이제 그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가 그것들을 뭐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그 구현의 복잡성,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인다던가 어떤 신뢰를 확보할 때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레그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 조정이죠. 파인 튜닝 아니면 풀 튜닝 그런 것들을 그 네 가지의 기술을 봤을 때 그 구분을 해놓은 결과입니다. 이제 구현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레그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렇게 낮죠. 당연히 미세 조정이나 그 풀 튜닝 같은 경우 LLM을 직접 모델을 건드리는 거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레그를 구성함으로써 훨씬 더 쉽게 어떤 그런 정보의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거, 아까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 자체는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레그는 당연히 우리가 생성되는 문서도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그런 것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고요. 또 이런 답변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LLM은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그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뭐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럼으로써 LLM의 정말 그 가장 큰 단점이죠. 할루시네이션을 좀 더 감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레그 기술로 지금 그 LLM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LLM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레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그에 대한 그 RAG 시스템 구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도식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서, 저희는 이제 문서 오늘 이렇게 디지털 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외에도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서 형식을 잘 분리해서 인베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벡터 DB화 하는 거죠. 벡터 스토어에 DB화하고, 그리고 리트리버 검색기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실제로 이제 누군가 이제 업무 담당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리트리버 검색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미 이제 인비데이팅 되어 있는 그런 벡터 DB의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걸 다시 프롬프트 가공을 한 후에 LLM에 던져서 LLM이 답변할 때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제 간단한 이제 그런 정말 그 간단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아까 이제 제목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서 기반의 레그를 구성할 때 정말 올바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나 구조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나왔던 보도자료를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현재도 생성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한글 문서일 거예요. HWP 포맷이죠. 물론 개방형 포맷이 나와서 그 HWPX 포맷도 많이 있겠지만, 생성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HWP 포맷일 것 같고요. 또 지금도 그런 형태로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글 문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잘 읽고 해석을 하는 그런 문서 포맷이고요. 실제로 이 한글 문서는 HWP는 AI를 위한 문서 포맷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기계가 판독하기 어려운 문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글 문서, HWP 문서를 인공지능에 좀 더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해서 다시 그거를 또 추론을 해서 이제 뭔가를 전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한글 문서 안에 있는 많은 구조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한글 문서를 한글 안에 있는 텍스트만 정보를 취합해서 LLM에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PDF라는 이제 출력 포맷이죠. 인쇄 포맷으로 변환해서 그걸 다시 또 이제 가공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정보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LLM 학습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효율성, 답변의 정확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LLM의 가장 큰 단점인 할루시네이션. LLM은 글을 작성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유사하게 글을 잘 작성을 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만들죠. 그러면 실제 업무 담당자, 우리가 이거를
재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위해서 있던 LLM, 이런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검증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행정,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요 장에 대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포맷으로 이제 변경하는 게 필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말씀드렸던 뭐 바이너리 포맷인 HWP는 물론이고, 뭐 MS 오피스, 우리 보고자료로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잖아요.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자료, 아니면 DOC, 또 뭐 PDF 출력하기 위해서 있는 PDF, 이미지, 그런 디지털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 구조를 기반한 데이터화하는 그런 게 가장 좀 핵심적으로 생성형 AI에 활용하는데 좀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서 구조 기반에 대한 데이터화를 잘 할 수 있는 이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서 요거 장표는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는 그 다양한 문서, 디지털 문서죠. 그 안에 있는 표나 이미지 등 시각적 정보와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문서 구조 정보를 분석해서 LLM이 잘 학습할 수 있는 포맷인 마크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크다운과 또 이제 디지털 자산화를 하는 XML 형태, 그리고 기관에서 잘 활용을 했던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털 자산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의 문서 포맷하는 기술, 뭐 렌더링 하는 기술, 다양한 그런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도큐 애널라이저에는 문서의 구조와 이제 텍스트 정보를 포함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우리 문서 안에 있는 머리글이나 바닥글, 뭐 표, 캡션, 그런 다단, 그런 주요한 문서의 속성을 인식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그 구성이나 LLM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서의 포맷을 분석을 하고요. 어떤 문서의 종류인지, 그 다음에 큰 아웃라인 레이아웃을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이제 그렇게 레이아웃이 분석된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안에 있는 속성, 개별 속성이나 객체 등을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읽기 순서를 정렬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잘 정리된 구조화된 데이터로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화가 포함된 그런 데이터로 출력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로 지금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 생성형 AI, 뭐 LLM 사업에 그 RAG, 레그 구성을 위한 전처리를 대부분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던 HWP, 이제 바이너리 포맷이기 때문에 AI가 직접 읽기 어려운 그런 포맷도 저희가 이제 25년 된 회사로서 뭐 전문 파싱 기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기술력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HW뿐만 아니라 MS 오피스나 PDF 출력 문서, PDF 이미지, 그런 것들도 단일 엔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통합 문서로서 이제 역량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그 포맷마다 별개의 어떤 파싱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단일 솔루션을 함으로써 어떤 뭐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그 절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RAG 구성의 이제 제안 요청서죠. RFP에 있는 그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기본 요구사항에 도큐멘트 로더죠. 네, 도큐멘트 로더라는 그 기능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표, 그래프, 그런 것들에 대한 분류 및 DB 저장이 돼야 되고, 다양한 문서 파일 형식 지원을 해야 되고, 원본 형태를 유지한 텍스트 추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기능 정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저희 도큐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도큐멘트 로더의 기능을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도큐 애널라이저를 이제 레그 구성을 할 때, LLM 전처리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할지 그런 파이프라인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본 문서를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읽기 편집이 가능한 원본 문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뭐 출력이나 보통 인쇄, 보관을 위한 그런 PDF나 이미지, 그런 문서를 수집을 해서 실제로 도큐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전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인식 품질을 계산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표현의 표라든가 뭐 캡션 페이지, 다양한 구조적인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 장절조를 분리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RAG를 활용할 수 있는 벡터DB와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벡터DB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로 서치 엔진도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레그 구성도 많이 합니다. 벡터DB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잘 진행했던 검색 서치 엔진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도 같이 포함해서 LLM을 활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레그 구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처리된 것들이 말씀드린 LLM의 뭐 학습 데이터라든가 그런 형태, 아니면 디지털 자산화하는 그런 형태로 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그 도큐 애널라이저는 지금 간단하게 작년에도 설명드렸고 지속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라서 데모 화면을 좀 수행하면서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사인앱 소프트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도큐 애널라이저 페이지가 있고요. 누구나 들어와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실제로 문서가 잘 구조 분석이 되는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이제 샘플 문서로 좀 데모를 좀 더 몇 가지를 이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글 문서입니다. 이제 한글 문서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시스템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한글 문서가 있고요. 여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제목이나 이런 텍스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필요한 거죠. 뭐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단 형태라든가 뭐 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구조화돼서 옆에 보시는 이제 XML 형태로도 잘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LLM의 학습이 용이한 마크다운 형태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참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이제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이 페이지에는 실제로 여기에는 뭐 제목이나 문단 단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맨 위에 있는 건 표 자료입니다. 이제 표 형태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이블 형태로 잘 구조가 추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다운 형태로 표가 잘 표현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글 문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에서 저도 뭐 많이 쓰고 기존에 많이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한글 문서에서 많이 썼던 기능 중에 하나인 표 안의 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추출을 하거나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실제로 XML 형태로 잘 분리가 돼서 테이블 형태로 그 안에 표도 잘 인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마크다운 형태는 표 안에 그 병합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LLM 학습 할 때 못 쓰나? 우회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표를 별도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안에 있는 표도 데이터는 추출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테이블로서 표를 해놓고, 이 LLM 학습이나 레그가 이런 것들,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 안에 테이블 정보를 같이 포지션을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LLM 학습이나 RAG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표 안에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론 아래 한글이 가장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자료로 사용하실 때 파워포인트 많이 쓰실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보고 자료로 쓸 때 파워포인트 많이 좋긴 하지만 이게 또 AI, LLM 그쪽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있는 표도 사람이 보고를 받거나 했을 때는 되게 가시적으로 시인성이 좋은 그런 자료입니다만, 이 그래프 자체를 AI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차트로 잘 인식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프를 직접 하나하나 그리진 않으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아마 이런 표 안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차트로 변환해서 표현했을 겁니다. 이 파일 원본 문서 PPT 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차트를 그리기 위한 원본 데이터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활용을 하시면 이런 차트에 대한 이미지는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숨어 있는 이런 원본 데이터, 표 형태의 데이터를 같이 출력을 해서 드립니다. 이게 파신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출력해서 이런 것들을 레그나 아니면 LLM의 학습이나 어떤 답변을 할 때 이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게 위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 그냥 자명한 일이죠. 이런 형태로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도큐 애널라이저의 마지막 PDF 자료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글 문서, 여러 문서를 PDF로, 이미지 PDF로 변환한 자료고요. 이 안에도 당연히 이제 표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표죠. XML 형태로 잘 나와 있고요. 마크다운 형태로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좀 보여드릴 거는 많은 문서 중에 보고자료나 이제 연구자료 그런 것들은 이런 다단 형태의 문서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보관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는 이 문단을 잘 읽고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다단 문서도 각각의 문단 형태로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읽기 순서죠.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문단에 사람이 읽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좌우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이제 학습이나 출력을 할 때, 뭐 질의응답을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읽기 순서에 맞춰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LLM 학습이나 질의응답에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그 도큐 애널라이저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이제 AI 엑스포에서 또 이제 선보였던 이제 솔루션인데요. 사인앱 소프트에서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도큐 애널라이저 같은 AI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한참 오래전부터 개발 R&D하고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OCR도 있고요. 뭐 인공지능 OCR, 사인앱 OCR도 있고 또 각종 저희 솔루션, 디지털 문서 솔루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기술 R&D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사인앱 어시스턴트로 다양한 LLM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올인원 패키지, RAG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도큐 애널라이저를 포함한 전처리 기술이 포함되고 또 사인앱 문서 비어가 포함돼서 질의응답의 답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비어. 또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저희 지금 병합 작업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작성하는, 편집하는, 웹에서 편집하는 에디터 기술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포함된 그런 RAG 솔루션, 사인앱 어시스턴트로 명명을 해서 이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러면 사인앱 소프트가 이런 기술이 다 보유하고 있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예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앱 어시스턴트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끔 데모를 이제 웹 데모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 6월 달에 자체 기술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옥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 120, 30여 분의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런 기술들을 좀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때 썼던 자료에 대해서 좀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이 UI UX는 뭐 UI 같은 거나 UX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챗GPT 형태,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그때 썼던 저희가 이제 문서 처리 기반이니까 기술 세미나에 몇 가지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파일을 이 어시스턴트에 제공을 해서 RAG 분석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제 업무 담당자가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겠죠. 우리 그룹에 있는, 우리 데이터 안에 있는 여러 문서 자료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 사항이 생겼을 때 보통은 검색을 해서 단어 검색해서 파일 찾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대화형 질문으로 미리 이제 작성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청년 의무청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되면 LLM한테 던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RAG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기반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내용을 RAG 구성에 대한 답변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잘 정리를 해서 이거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무 채용 그런 내용을 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실제로 내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사인앱 소프트에서는 약간 이제 문서 비어 솔루션이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실제로 당신이 이제 담당자가 질문한 내용을 이 LLM은 이 RAG 시스템은 이 문서를 기반으로 내가 답변을 한 내용이다라고 문서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문서에 대한 출처라든가 아니면 관련도라든가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기반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이제 직관적인 내용은 이 문서에 대한
뭐 문서비어라는 솔루션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LLM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근거를 당신에 대한 질문을 나는 이 문서에 이 페이지 이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한 거야 라고 하이라이팅까지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업무 활용에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 안에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이 안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RAG 업무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 요 정도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트포인트라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서비스도 향후에 좀 이따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올인원 LLM 패키지, 사인앱 어시스턴트는 이제 문서 전처리를 위한 저희 자체 그 솔루션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문서를 전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여줬던 문서비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웹에서 편집 가능한 실제로 문서를 편집하고 출력을 할 수 있는 에디터 기술도 적용을 할 거고요. 이런 다양한 저희의 이제 그 문서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 도큐 애널라이저, 문서비어 에디터를 탑재해서 지금 이제 일부는 조금 더 R&D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완벽한 패키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앱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 기반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총 네 분류로 좀 이제 레이어 4개에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전처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AI 부분, 또 UI 부분, 또 요새 가장 유행하는 MCP, 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MCP 부분은 저희도 아직은 좀 이제 좀 더 보완을 하거나 보완적인 측면에 좀 더 그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전처리 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처리 AI, UI,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전처리 부분은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해석하고 청킹 작업, 그 다음에 인베딩, 청킹하고 인베딩하고 벡터 비회화까지 자동화되는 인력을 최소한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AI 부분은 지속적으로 RAG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기술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에이전틱 RAG거든요. 에이전틱 RAG 기반에 대한 그 AI 부분, 또 이제 LLM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 경량화된 모델,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 목적에 맞게끔 쓰실 수 있게끔 다양한 LLM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 아직까지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제로 업무에 좀 더 잘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UI 부분은 여기 이제 패키징이다 보니까는 좀 대화형 질의, 가장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대화형 질의, 우리 챗GPT 형태의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근거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인앱 문서비어를 연동해서 내 질문에 대한 근거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비어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제 연동 중인 이제 실제로 문서에 대한 이제 답변 나온 거를 생성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인앱 에디터도 연동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표로 이제 저희 이제 특장점 말씀드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 실제로 이건 온프레미스 구축형으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RAG 기술이죠. 에이전틱 RAG 근거 기반으로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답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RAG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럼으로써 이제 실제로 우리 부서, 우리 프로젝트,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정말 극대화해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서 포맷, 도큐 애널라이저, 그런 이제 전처리 솔루션도 기본적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고, 가장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쉽고 빠른 AI 도입이 가능한 그런 패키징 형태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많은 큰 대형 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업무에 바로바로 쓰고 싶은 거는 소규모 프로젝트, 아니면 우리 부서, 우리 팀, 그런 형태의 좀 이제 소규모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 이기 때문에 어떤 구축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형 사업에 비해서는 좀 더 규모도 적게끔, 그리고 또 빨리 최적화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런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AG 기술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창기에 이제 나이브 RAG에서 뭐 모듈러 RAG, 지금 이제 에이전틱 RAG, 능동적으로 어떤 질문을 왔을 때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생성돼서 그거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내용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LLM에 전달하는 능동적인 RAG거든요. 이제 그런 에이전틱 RAG도 포함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장 신뢰성 높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RAG 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데모로도 보여드렸던 원본 문서 열람으로 근거와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로 업무에 적용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답변 근거에 대한 문서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아까 그 보여드렸던 신뢰도, 유사도 그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좀 보여드리진 않는데 문서 뷰어 안에도 대화형 어시스턴트를 열어서 그 문서 안에서 다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대화형으로 찾는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합 작업, 이제 그런 연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문서를 생성하고 이제 LLM이 답변하는 그런 문서에 대해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인앱 에디터를 연계를 해서 그 RAG 시스템 안에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앱 에디터 연계 지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문서의 초안 작성이나 실시간 편집으로 업무 담당자의 생산성을 또 여기서 뭐 작성해서 나온 내용을 어디로 또 뭐 다시 또 가서 또 뭔가 편집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 안에서 같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서 생성 편집 기술도 지금 같이 R&D에서 연계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노코드 기반의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질의응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코드 기반 에이전트 구축 활용도 지금 R&D를 열심히 해서 이것도 이제 탑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메인에 최적화된 공개, 상용 LLM을 활용할 수 있게끔, 목적에 맞는 LLM을 쓸 수 있게끔 어떤 특정한 LLM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멀티 LLM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그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멀티모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이 부분도 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인앱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그 데모로 보여드렸던 사인앱 어시스턴트 화면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어시스턴트 기술, RAG, LLM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베타 오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 공시 다트 사이트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이름을 빌어서 이제 다트 포인트 AI라는 저희 이제 전자공시 이해 서비스, 사인앱 어시스턴트 기반의 기술을 포함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그 다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이제 그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 그 정보 데이터 그런 것들 분석, 그리고 거기서 많이 올라오는 기업의 이제 고시 공고, 그런 재무 분석, 공시 검색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공시에 대한 그 공시 기반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고요. 현재는 베타 오픈이고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거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거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다 회원가입 간단하게 하시면 실제로 로그인을 해야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네, 해당 내용,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실제로 이제 공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이 웹 UI부터 이 안에 문서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레그 구성해서 이런 LLM 서비스를 하는 거를 저희가 진짜 A부터 Z까지 전체 다 저희가 직접 구현한 내용이고요. 기업 정보를 이런 형태로 웹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여기에 이제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질의응답,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보 공시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제공을 하는 이런 어시스턴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공시 정보가 실제로 문서를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내용도 아까 문서비어처럼 직접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셔서 활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에서 비정형 문서의 지식 자산화나 성공적인 RAG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 고품질 문서 분석 도구가 필요할 때는 저희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고품질 이런 DA를 포함한 RAG, 소규모 프로젝트로서 우리 당장 빠르게 LL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사인앱 어시스턴트를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보시는 것처럼 문서 처리 솔루션과 도큐멘트 AI 솔루션이 각각 있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도큐멘트 AI 기업 저희 사인앱 소프트가 합리적인 비용과 고품질 문서 AI로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을 위한 그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